오늘은 그 법전협 모의 시험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특별히 뭐 준비를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응시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응시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 8월, 10월 모의 시험 이렇게 특히 3학년 때 세 번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응시를 해야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문제 되는데, 일단 3학년부터 봅시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모의 시험 자체가 이제 3학년들은 그거죠, 졸업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뭐 부분별로 통과해도 되는 학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6월 모의고사 때 뭐 6월에 공법을 통과를 하면 8모, 10모 때는 뭐 형사, 민사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면 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뭐 전부 응시를 해야 되고 거기서 총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졸업사정을 반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3학년들은 이제 조금 논외인 것 같고, 어, 재시생 이제 3시 이상의 경우, 그래서 3시, 4시, 5시가 되겠죠. 뭐 재시생이나 삼시생이나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보면 뭐 광의 N시생인데, 재시생 같은 경우는 사실 3학년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자기가 지금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 종합반을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원 종합반을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또 뭐냐, 현강 종합반이 있고 또 인강 종합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학원이 또 어디 있느냐, 신촌에도 있고 신림동, 고시촌에도 있고 또 역삼에도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것 같고, 어, 뭐 재시생뿐만 아니라 뭐 30 이상을 포함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원을 이제 다니는 경우가 있고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 근처에서, 그러니까 자기 모교 근처에서 해서 독학 한다든지 아니면 3학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생으로 집 근처 어떤 스터디 카페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모의고사를 이제 응시를, 이건 이제 공부 방법 이런 거고, 또 이제 내가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도 중요한데, 시험을 응시를 어디서 볼 거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모교 가서 볼 거냐, 아니면 학원에서 볼 거냐. 본다고 전제했을 때 그 크게 두 개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한번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강을 듣고 있어요. 현강 종합반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신촌에 있다고 봅시다. 신촌에, 아니면 뭐 고시촌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보통은 뭐 이거를 현강을 하시면서 자취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는데 집에서 보통 이제 고시촌 같은 경우는 근처 자취를 하는 것 같고 신촌이나 역삼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보통 현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특징이 저도 이제 겪어봤지만 그 모의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사실 시험을 따로 준비할 시간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원들 스케줄이 여기 있는 학원들 뭐 스케줄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6월 모사는 일단 건너뛰죠. 그리고 8월 모의고사 치고 10월 모의고사 이렇게 치고 그리고 8월이랑 10월 사이에 이른바 진모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발표가 언제냐 4월에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합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이게 6월 모의고사를 볼 수가 없는 게 현강 종합반 같은 경우는 이 6월 모의고사 기간에 수업이 잡혀 있어요. 수업이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수업을 안 가고 내가 6월 모의고사를 치고 그 못 간 수업은 인터넷 강의를 따로 메꾸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그 놓친 인강을 다시 들을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6월 모의고사를 못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현강 이제 종합반 학생들은 본인이 어느 학원을 다니든 간에 그러면 6월 모의고사 못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들면서 그럼 따로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8월 모의고사가 점수가 제대로 잘 나오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8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현장 종합반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7월 말 정도가 돼야 학원에서 소위 말하는 그 7월 말 정도 돼야 1순환이 끝나요. 1순환. 그러니까 전과목. 그러니까 한 4월 말부터 시작하고 5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5, 6, 7 거의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야 전과목 1순환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1순환도 뭐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본 강의랑 조금 많이 하면 사례 정도 하는 거지 심지어 이 1순환에 기록은 또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튼 3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8월 모의고사를 볼 때 사실 8월 모의고사를 따로 준비하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책을 밑줄을 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냥 짤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8월 모의고사 앞두고 한 7월 뭐 중순 뭐 말부터 해가지고 주위에 이제 수험생들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신모에서 대박을 칠 거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의고사를 뭐 6월 건 변론으로 하고 이제 8월 10월 걸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이거 거의 뭐 매년 이 수험가에서 있는 어떤 논쟁 같은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응시해야 될까 해서 원칙 가능하면 응시는 다 하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말
명확한 다른 플랜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냥 이제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3개월이란 그 종합반 과정을 하는 기간 동안 사실 이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강이 너무 많이 밀렸어. 이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법도 조금 밀리고 특히 보통 이제 민법이 밀리죠. 가족법 밀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수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고 그리고 뭐 채총 물건 항상 그 뒷부분들이 문제죠. 뒷부분들 못 들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황금 같은 일주일을 내가 어차피 준비도 안 된 8월 모의고사에 치느니 차라리 난 인강을 다 듣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이거는 사실 뭐가 정답이 있다기보단 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 이제 8월 모의고사 기간 동안 본인이 정말 내가 이거를 다 해야겠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8월 모의고사가 이제 다가오기 전에 어떤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이거를 조금 더 이따 써보고 지금 이게 6월에서 이제 8월로 가는 건데 이거를 갈 때 현실적으로 이 모의고사를 왜 보기 싫나요? 6월, 8월 시월 모의고사 이렇게 변시도 그렇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다 어떻게 보면 전 과목 다 잘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 형, 민, 객사기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전 과목을 다 잘 보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뭔가 준비된 과목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못 볼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거예요. 저도 모의고사를 이제 뭐 재수 이제 삼수 하면서 이제 재수할 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8월은 아예 안 봐버리고 10월 모의고사 볼 때도 사실 객관식만 보고 막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전 과목을 다 잘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름 한 3개월 정도 요 종합반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도망친 건데 그럼 이거를 전제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전 과목이 아니라 배점이 높은 과목 또는 이건 엔드니까 or 취약한 과목 요것만 좀 신경 써서 보자.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조금 더 적으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그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본다고 하면은 첫째 날이 공법, 둘째 날이 형사, 수요일 날 쉬고 그런 다음에 민사 객이죠. 오전에 그리고 점심 먹고 민사 기록 보고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 민사 사례 치고 점심 먹고 선택 과목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배점 높은 과목이 뭔가요? 민사죠, 민사. 민객, 민기, 민사. 민사 사례.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다 라고 하면, 물론 내 공형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전반전, 이걸 이제 전반전이라고 하고 이걸 후반전이라고 한다면, 변신은 전반전을 조금 못 보더라도 사실 후반전에서 붙는 시험이거든요. 제 생각엔 배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민사 사례랑 민사 기록 요 두 개만 8월 모의고사 때 준비해서 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평소 실력, 소위 말해서 이제 생으로 본다고 하죠. 생으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6월 모의고사 기간도 그렇고 4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잡고, 물론 이거 민사 사례랑 민사 기록만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다른 과목을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이 두 과목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8월 모의고사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공형은 응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목요일 날 민기록만 보고 금요일 아침에 민사 사례만 보고 나머지는 아예 응시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뭐 그냥 좀 갈겨 쓰더라도 공형, 민 다 일단 응시는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그 속도로 쟁점을 추출해보고 써보고 문제도 풀어봐야 나중에 복귀할 때도 편해요. 나중에 시험이 이제 8월 모의고사 끝나고 10월쯤 돼서, 10월도 안 되겠죠. 아마 11월쯤 돼가지고 이제 슬슬 날씨가 추워지니까 바람 불고 걱정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6모, 8모, 10모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안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처음 예를 들어서 10월 모의고사 문제를 8이나 아니면 8월 모의고사 문제를 출력해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일단 쫄려가지고 문제 자체도 잘 안 읽히고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풀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조금 내가 8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공형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치자. 공형을, 객사기를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 민객도 치신 문제, 아 그래 열심히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기록이랑 민사 사례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신 준비했었다는 느낌으로 조금 열심히 잘 보겠다는 느낌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민기록이랑 민사례를 그 공법 보기 전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 일요일이겠네요. 일요일 있고 토요일 있으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기랑 민사례를. 그럼 토일 월화수 5일 동안 준비를 해서 민기록이랑 민사례를 한번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약간 실제 변시 때는 이 정도 시간이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뭔가 내 나름대로는 전범위를 공부를 해본 느낌이 든 상태에서 이 8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쳐보기 때문에 그때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하고, 그때 만약 점수가 괜찮게 나왔다 하면은 이건 배점이 굉장히 큰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굉장히 안도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공법이랑 형사를 이제 하나씩 뽀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걸 쳤는데 점수가 내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어. 그러면은 사실 뭐 좋진 않지만 내 공부 방법에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철저하게 그 과목을 진짜 시험용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응시만 하다 보면 내 공부 방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공부 시간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설령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공부 시간이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뭔가 내가 나름대로 시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서 봤는데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걸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느끼기에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8월 모의고사 때 적어도 좀 주력 과목, 배점이 높은 과목 아니면은 취약한 과목. 취약한 과목은 뭔가요? 취약한 과목. 이거는 뭐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른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느낌이죠.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느낌. 나 이 과목 무섭다. 그 느낌 드는 과목이 사실 취약 과목인 거고, 이걸 뭐 굳이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특히 이거는 이제 제시 이상 변시 성적표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변시 성적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45점 이하면은 취약 과목이 맞아요. 근데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47점이다, 48점이다. 그럼 사실 이게 뭐 당연히 이게 뭐 잘하는 과목은 아니긴 한데, 이거를 취약 과목으로 봐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이거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42점인 과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례든 기록이든 42점, 심한 경우에 뭐 38점도 있죠. 더 낮은 점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47, 48점 맞은 과목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42점, 38점 이렇게 확실하게 점수가 낮은 과목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정말 큰 그 구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언제까지 메꿔야 되냐면 10월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메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8월 모의고사, 특히 8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응시할 거냐를 판단했을 때 저는 가능하면은 응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만약에 정말 내가 그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다 하면은 굳이 응시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응시는 다 하되 목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배점 높은 과목 위주로 해서 그 과목을 내가 좀 잘 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금 보면 뭐 종합반, 학교에서 독학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그동안 본인이 공부한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럼 응시를 또 어디서 할 거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보통 그냥 학원에서 치는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모교 가서 선호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실제 변시를 어디서 볼 거냐, 어디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험생 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수험생 갑, 그리고 수험생 을이 있어요. 수험생 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시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전남대 로스쿨 나왔다고 쳐봐요. 근데 집이 서울이야. 그리고 지금 학원을 신촌에서 다니고 있어. 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삼시라고 쳐볼게요. 이 친구는 이 친구도 뭐 전남대 로스쿨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집도 전남에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안 다니고 뭐 학교 뭐 제시 종합반 이런 거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집이 서울이고 지금 신촌에서 다니고 있지만, 내가 8월, 10월 모의고사를 치기 위해서 광주로 내려가서 치고 올라오겠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럼 아니면은 그냥 학원에서 치겠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결정하냐?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변시잖아요, 변시. 그러니까 내가 변시를 서울에서 보겠다 하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학교에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써 가면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을처럼 학교도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나왔고 집도 광주에 있고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를 해.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변시도 학교에서 볼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갑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단순히 학교를 광주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서울에 세팅돼 있고 시험도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 볼 거라면 굳이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 공부 여기서 하다가 아, 난 그래도 우리 학교가 편해 이러면서 나는 시험도 변시도 광주 가서 볼 거야. 그러면 당연히 광주 가서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모의 시험을 이제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어디서 칠 거냐 하면은 내가 실제 변시를 어디서 볼 건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거는 이제 좀 본 것 같고, 그쵸. 조금 그리고 네, 응시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활용할까요? 어떻게 활용할까요? 일단 쳤다고 쳤을 때 등수부터 얘기를 하면, 이건 뭐 3학년생이든 아니면 제시든 NC든 제 생각에는 등수가 있는데 이게 학교 등수가 있고 학원 등수가 있는데 학교 등수가 사실 비교적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원이랑 학교랑 그 스케줄이 조금 다르잖아요. 학교가 딱 그 일자에 맞춰서 치고 학원이 보통 이틀 정도 뒤에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쟁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 객관식 답안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어떤 상황이 한 번씩 조금 발생하냐면, 뭐 객관식이 예를 들어서 민객이 70문제인데 막 70개 맞는 분이 나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런 분이 왜 학원에 계신지. 근데 실제로 그러고 이게 약간 점수가 완전 상위권 점수가 조금 왜곡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등수가 조금 부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본인이 어쨌든 정직하게 봤다, 응시했다고 하면은 그 학원의 등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작년에 뭐 몇 프로 합격했는지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뭐 상위 20%는 합격하는 것 같더라 하면은 이제 내가 거기에 드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누적 합격률이 있잖아요. 누적 합격률. 이거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정원이 100명인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매년 뭐 90명 정도가 졸시 통과를 하고 실제 시험을 뭐 85명이 응시를 하면은 그 중에서 뭐 한 65명이 붙는다 하면은 내가 이제 뭐 70등이냐 아니면은 뭐 40등이냐 30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등수를 보고 전체적으로 내가 합격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얼만큼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학원에서도 그 보통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면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진도별로 과목별 일단 나누고 진도별로 지문을 다 쪼개서 OX 형식으로 나눠주는 강사님들도 계신 것 같고 뭐 다양한데
물론 풀면 좋죠. 근데 어느 세월에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했다고 쳐봐요. 이거 시험 전날 볼 수 있을까요? 높은 확률로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if 시험 전날 볼 수 없다면 굳이 이걸 시작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험이라는 게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법학을 하시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쓰잖아요. 소비. 그럼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자귀인 거고, 부자기는 뭔가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보통은 공부를 더 할 생각을 하지, 공부를 안 할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수험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서 정작 해야 되는 걸 못함.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뭐 강조를 한 별을 100개를 쳐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을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안 해야 되냐, 요 기준을 나눠야 되는데, 그 기준을 나누는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거 시험 전날 볼 수 있는지, 시험장에서 이거 떠오를 것 같은지가 유일한 기준이었고, 만약 볼 수 없다면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 쓴 시간은 수험적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평가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인 거죠. 뭐 길게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선택형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남들 풀 때 같이 풀고, 뭐 틀린 것만 체크를 하고, 그 선택형 같은 경우는 풀고 나서 모의고사가 이제 한 2, 3주 지나면은 해설집이 나거든요. 해설집에 보시면 판례 번호가 나와 있어요. 판례 번호. 판례 번호를 잘 보시면, 올해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22 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최신 판례를 베이스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냐면은, 이 최신 판례가 문제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가져간다고 하면, 문제를 당연히 풀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내가 틀린 문제, 그리고 이렇게 해설집을 보고 최신 판례가 나왔으면 그 최신 판례. 근데 만약 이것도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럼 틀린 문제 말고 최신 판례만 하는 거고, 이것도 시간이 안 된다, 안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제 생각엔 이미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가 워낙 많이 쌓여 있고, 그것만 봐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객관 시간 110개 만드는 아무 지장이 없고, 여러분들이 꼭 모의고사를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 선택형 지문을 다시 복습 안 하더라도 최신 판례를 따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적을게요. 안 해도 돼. 이렇게 너무 세게 적힌 거, 굳이 시간 없으면
요거 기억하자. 시간 있으면 하세요. 시간 없으면 패스. 그냥 패스. 그리고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더. 끝.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례나 이제 기록. 사례가 사실 좀 쟁점이 많죠. 그럼 이제 계속 고민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그거잖아요. 6월, 8월, 10월 모의, 그러니까 당해 모의가 변시에 나오냐 이건데, 이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좀 다수적인 의견은 한 2, 3년 전 모의에서 나왔던 사례 기록 쟁점이 변시에 나온다, 뭐 요거 같은데, 이건 뭐 법무부에서 어떤 룰을 정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당해 모의에서 나왔던 게 변시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수험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생각엔 종교의 영역인데, 저라면은 일단은 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다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제일 약한 과목, 요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과목만 쟁점이 뭐가 나오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세요. 사례형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저는 기록형 같은 경우는 사실 양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형은 가능하면 6월, 8월, 10월 공, 형, 민 다 파악을 해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쟁점이 어떤 쟁점이 나왔는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선택형 말씀드리면서 최신 판례를 얘기했는데, 최신 판례도 약간 같은 맥락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최신 판례를 이제 최신 판례 자체에 대해서 또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다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모의 시험에 나온 최신 판례 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강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판례 공부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최신 판례 자료들이 있는데, 책들도 있고, 거기 있는 게 다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막상 문제를 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시험장 나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뭐 최신 판례 파티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 나중에 변호사 시험 해설 이제 나오잖아요.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보면 최신 판례 비중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전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면, 물론 가장 좋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걱정이 된다면 모의고사 관련해 가지고 최신 판례를 활용하는 방법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최신 판례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응시를 해야 되냐, 가능하면 응시하는 게 좋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안 될 거예요. 공법이든 형사든 민사든. 근데 문제는 그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변시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만족할 정도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본다, 이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특히 8월, 그 경우에 따라서 10월 모의고사까지도 내가 특히 점수가 안 나왔던 과목들, 내가 이 과목은 조금 배점이 높으니까 신경 써야 되는 과목들은 그 과목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도 드렸지만 최신 판례 위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